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부로 경남의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이른바 솥단지 급식까지 등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솥단지를 설치해 직접 밥을 지어 배식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의 반발이 여전히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의 농심 또한 들끓고 있습니다. 급식비 단가를 낮추기 위해 일반 농산물보다 10에서 20% 비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과의 공급 계약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농민들까지 많은 도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이제는 경남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서 정책을 안정시켜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4월 첫째 주 채널 경남 종합 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태고의 신비가 감도는 거창의 산들입니다. 외부로부터 한 방울의 물도 유입되지 않는 청정 1급수의 발원지 거창. 맛과 향 모두 최고를 자랑하는 거창 사과입니다. 공동 브랜드를 통해 제품의 품질 관리는 물론 농부의 정성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키워낸 거창한 사과. 우리 가족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이제부터 거창한 사과입니다.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 산골 거창 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에 물을 붓는 모습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물을 섞게 되면 강도가 떨어져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됩니다.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의식 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거창관 내 크고 작은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레미콘 타설 작업이 한창인데요. 레미콘 타설은 구조물마다 규정된 강도가 다르며 이 기준보다 약할 경우에는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미콘 차량의 호스를 통해 물을 붓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작업 편의를 위해 물을 섞게 되면 강도가 떨어져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구조물들은 사용 중에 균열이 생기거나 내구 수명이 짧아지는데요. 3월 31일 한국승강기대학 입구 도로공사 현장에서도 레미콘에 물을 섞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이런 불법 행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담당 부서의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레미콘 업체들의 의식 전환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제의 레미콘 타설 공사 현장에 대한 정밀 검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주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3월 28일 보혜산 정상에서 면민 안녕기원제를 지내고 귀농귀촌인과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3월 28일 주상면 기관단체장과 주민자치위원, 주상면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면민 안녕기원 등산대회 및 귀농귀촌인과의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주상면 주민자치위원회의 2015년 추진사업 중 하나인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으로 등산 참가자들은 먼저 보혜산 정상에 올라 면민 안녕기원제를 지내고 하산 후에는 귀농귀촌인과의 친목과 유대 강화를 위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귀농인은 주민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주상면 봉사단체에 가입해 주상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고 백문균 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도 주상 면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편의를 위해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주상면 리별 관내도를 제작해 전 마을에 배부했으며 지난 3월 18일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가져 위급 상황 시 대처 요령 등을 교육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도랑 살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류 행사 개최, 농산물 판매 수익금 이웃 돕기 등 주민 주도의 여러 사업들을 적극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4년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 실태 평가에서 거창군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소하천 정비 평가에서는 장려를,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는 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요. 이처럼 계속해서 소하천 정비 사업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3월 국민안전처의 2014년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 실태 평가에서 전국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3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거창군은 조기 집행 실적,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여부,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반영, 소하천 유지 관리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는데요. 지난해에도 소하천 정비 평가 시 장려와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우수를 평가받아 국비 17억 원을 확보했고 이번에도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2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재해 취약성과 사업 효과 등을 고려해 중기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마리면 상촌천과 남상면 한산천의 연장 2.2km에 대해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수적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생태적인 소하천으로 정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휴식처는 물론 거창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이 종합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중소도시형으로 선정돼 3년간 총 6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체육 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창군과 거창군 통합체육회는 지난 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2015년 종합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현장 실사를 거쳐 3월 26일 중소도시형으로 선정되면서 연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이는 이홍기 군수와 이성복 군의회 의장, 신성범 국회의원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지난 2년간의 도전 경험과 스포츠클럽 유치 의지를 담은 UCC, 거창 지역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것입니다. 한편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시스템적 단점을 보완한 종합형 스포츠클럽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체육 꿈나무를 육성하고 체육 소외계층에 환원하는 선순환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4월 2일 열린 4월 정례조회에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교육, 군정시책 유공자 표창장 수여 등을 진행했습니다. 거창군은 4월 2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250여 명의 직원과 국민들이 모인 가운데 4월 정례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례조회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교육을 시작으로 군정 유공자 40명에 대한 표창장 전수, 군수 당부 말씀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거창군은 공공데이터 활성화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에서 보유, 생산하는 유익한 데이터로 경제적 가치 창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홍기 거창군수는 사회활동의 구성 요소와 역할에 있어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초 읍면 순방 시 주민이 건의한 안건에 대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부분은 신속히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으며 공모사업 등 예산 확보에 있어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적기 영농으로 풍년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가 시행 사업과 군 주요 사업을 내용으로 한 2016년 국고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가 3월 27일 거창군청에서 진행됐습니다. 내일의 도시 창조 거창을 위한 2016년 국고 확보 간담회가 3월 27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신성범 국회의원과 안철우 조선재 경남도의원, 이성복 거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참석했으며 2016년 국고 확보를 위한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53개 주요 사업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는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군수 주제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군청 실과소장과 내년도 국고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 국고 확보 목표액은 1,354억 원으로 남부 우회도로 개설 사업, 국도 3호선 건설 사업,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 등 국가 직접 시행 사업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 주요 사업으로는 가조온천과 연계한 항로화 힐링랜드 조성 사업, 합천댐 수몰지의 농촌 테마공원과 수변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거창 창포원 조성 사업, 스피드 익스트림타운과 생태교육장 등을 갖춘 빼제 산림 레포츠파크 조성 사업, 자연자원을 활용한 가막산 풍력단지와 햇빛발전소 등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사업,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등의 대형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거창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신속히 개선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거창군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들 또한 내년도 거창군 국고 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10일 이홍기 군수는 군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시와 세종시를 방문해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2월 17일에는 군수 주재하에 전 부서장과 담당 주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국도비 확보 대책 보고회를 가지는 등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 지역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거창군은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창군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3월 27일 거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안전도시협의회 위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용역은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6월 착수했으며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에서 용역 수행을 맡고 있습니다. 용역과제 책임자인 아주대학교 조준필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국제안전도시 소개 및 공인기준, 거창군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일정 및 개요, 거창군 손상 현황 및 위험 요인 조사 등을 설명하고 안전 관련 사업을 분석해 거창군에 맞는 다양한 손상 예방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군 관계자는 이날 중간 보고회를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완성한 후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전 세계 31개국 347개 도시가 공인을 받은 바 있으며 대한민국에는 10개 도시, 경남에서는 창원시가 최초로 지난해 인증을 받았고 군 지역에서는 거창군이 처음으로 공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간보고회에 이어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안전도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거창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도시협의회 28명을 구성 발족하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거창 승강기밸리 거창 승강기 R&D 센터는 지난해 11월 13일 준공을 기점으로 산학연관의 모든 기본 여건과 환경을 갖춘 후 승강기 산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4월 2일 오후 이곳 승강기 R&D 센터에서 거창군 월간 업무 보고가 열려 승강기 산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거창군은 4월 2일 승강기 R&D 센터에서 주제가 있는 월간 업무 보고를 가진 후 승강기 R&D 센터와 승강기 업체를 둘러보며 승강기 산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창 승강기밸리는 세계 승강기 산업의 허브 거창을 비전으로 경상남도 미래의 50년 전략 사업으로 선정돼 총 2,128억 원을 투입해 50만 평의 부지에 200개 업체를 유치해 한국형 표준 모델을 개발 생산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승강기 시장을 주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최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이번 산업 현장 월간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전 직원이 거창 승강기 R&D 센터를 견학함으로써 거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승강기 산업에 대한 과거,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홍기 군수는 지난해 준공식이 거창 승강기밸리 목표 달성의 첫걸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세계 승강기 산업의 허브 거창, 승강기 산업 진흥의 중추적 기지인 거창이 되기 위한 한 단계 넘어서는 비약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달 주제는 민관협치 연구동아리 운영 방안으로 기획감사실 스토리텔링 연구동아리, 주민생활지원실 행복동행, 행정과 민간기록탐사, 창조산업과 에너지자립 등 부서의 특색을 살린 주제를 보고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식목일을 맞이해 각 지자체에서는 나무 심기 행사가 열립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나아가 깨끗한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이 나무들이 잘 보존됐으면 합니다. 또 이번 식목일에는 작은 화분으로 집안 분위기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경남 종합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 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 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 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 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골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